세종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플랫폼하고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쪽을 보셔야 돼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트럼프 관세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 수혜주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국내 증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탄핵 정국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 결국 탄핵 인용이 되면서 파면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자, 이러면서 대선 날짜도 확정이 됐습니다. 6월 3일. 자, 그러면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조기 대선 전국 속에 한국 증시도 또 많은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변동성 속에 시장 움직임, 또 투자자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자세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노리 투자자입니다.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큰 정치 리스크가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대선 전국을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지금 현재 뭐 리스크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지금 계속 진행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 이제 시장을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임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시죠. 네. 지금 뭐 한국 증시 이벤트가 사실은 뭐 대선 정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이게 확정되면은 정치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증시가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지금 밀려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한국 증시로 따지면 네. 이게 탄핵 정국 그 불확실성 제거되면 급반등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덮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져버려요. 네,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철강, 소재 강국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관세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다 두들겨 맞는 업종. 다 두드려, 한다만 다구리 당할 판이거든요, 지금요. 거기다가 베트남도 지금 관세를 엄청 세게 떨었잖아요. 그죠. 결론은 어떻게 날지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도 그게 타격이 또 되는 거거든요. 두 번 맞는 거거든요, 두 번. 베트남도 사실 그 이유가 중국하고 한국 애들이 가갖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갖고 미국에다 판다 그러니까 또 중국을 베트남도 두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가장 크다 보니까 워낙 세게 맞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선 전국은 지금 잘 느낌도 안 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 공매도 뭐 지금 3일 동안 5조 원이 넘게 외국인 갖다 매도를 쳐버렸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전국이 온 부분이 사실 체감이 좀 없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요, 홍콩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가 빠졌어요. 근데 한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4,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업종들을 보면은 그래도 안 빠지고 뭐 플러스는 안 내더라도 덜 빠지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중국 소비 수혜주라든지 대선 관련돼 있는 민주당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빠지고 버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될수록 저는 이제 대선 이슈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이 눈에 보이게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도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었던 요소인데 그렇죠. 첫날에만 조금 이제 뭐 맞아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 후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걸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뭐 안 좋은 그 변수가 돼버리면서 국내 시장은 지금 안 좋은데 자 근데 이박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덜 빠졌다. 그만큼 그러니까 악재 요소를 범퍼하면서 그렇죠. 견디는 체력은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 상황이 그것도 이제 감내해낼 수 있는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제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이제 막 대거 쏟아낼 것 같아요. 자, 대략 뭐 예상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라는 건 이제 미리 움직여야 되니까. 자, 어떤 정책적 그 수혜들을 예상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은지 안내해 주시죠. 시장에서는 뭐 이재명 수혜주, 뭐 한동훈 수혜주 하면서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이재명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악수 한 뭐 이슈 있으면 뭐 그 주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고요. 정책 수혜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정책 수혜주로 보시는 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반응이 좀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만 딱 보면은 뭐 이번에 이제 종부세, 상속세 감세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민생 지원금, 그다음에 금리나 주택 비용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지원,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R&D를 사실 지원을 이번 정부가 다 깎았었는데 네. 중소 벤처 대상 R&D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을 다 없애버렸는데 스마트 산업이 또 나와요 지금요. 네. 그다음에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부활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정부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같이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재난 안전 대응, 보건 의료 체계. 뭐 지금 다시 이제 학생들 다 복학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그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이 아니라 이제 대외 관계는 중국까지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겠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일단 플랫폼하고 IT, AI 산업은 무조건 지원이 가겠다. 네. 왜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부의 어떤 스마트 시티라든지 다 이런 게 들어가고 소비 확대를 하려면 사실 플랫폼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AI뿐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신재생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에 2차 전지도 포함될 거다. 네. 그동안 사실 뭐 원전한다고 사실 신재생에너지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이 전력을 이제 축적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쪽에 또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벤처 지원 이런다 보면 제약바이오도 혜택이 갈 수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이제, 균형된 관계를 모색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저희들이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를 얘기하지만은 뷰티라든지 엔터, 네. 저는 게임까지 포함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반도체. 네.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라든지 DB 하이텍 같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종목들은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대충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이 정도면은 뭐를 갖고 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만약에 대선 전국에서 포지션을 좀 구축해놓으면 어떻겠는가.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눈에 안 보여요. 네. 없어요, 지금. 무슨 정책을 썼는지 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예, 한 게 없고, 깎기만 했거든요. 밸류업 한다고. 지금 밸류가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망할 판인데. 지금 근데 밸류업 한다고 하고서는 사실은 상법 개정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것도 나왔죠. 상충되는 어떤 그런 거. 원자력 나왔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나왔죠. 다 지금 일부 직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이 그러잖아요. 사실 내놓은 것도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연 이 민주당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여기를. 대선 전국에서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거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네. 주요 뭐 제도권 언론도 그렇고 저희 시티타임스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투자하지 마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네. 정책 수혜주 이거는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억눌려왔던 것들이 어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책을 그렇죠.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지원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연관이었지만 지금 벤처 쪽 투자들도 막 다 죽어졌잖아요. 다 죽었죠. 아니, R&D 투자를 다 깎아버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 시장들도 연관되는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탄핵 정국에서 중국 수혜주로 부상이 됐던 뷰티, 그렇죠. 뭐 게임, 게임, 그다음에 엔터,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지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뭐 종목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을 보는 거죠. 방향성을 보는데 이건 지금 그 이박이 아마 이건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도 딱히 뭐 딱 종목이나 업종이 뭐 떠오르는 건 아닌데 지금 행정수도, 네, 행정수도 있죠. 세종, 네, 그렇죠. 그거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 한번 일단 해보시는지. 증시로 본다면은 저는 플랫폼하고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쪽을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종시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뭐 행정수도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이제 요즘 최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제 IT 쪽에서 플랫폼, AI 어플리케이션,
뭐 팔란티아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데도 필요하고 자율주행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트럼프 관세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 수혜주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그런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박이 지금 그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할 줄 몰랐는데 딱 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세종 행정수도 세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집값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뭐 변수가 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큰 틀의 산업적 변혁의 흐름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세종 행정수도 이거를 얘기할 때는 사실 뭐 집이나 뭐 아파트 뭐 그냥 단순 인프라 개념이 강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AI 산업의 어떤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 전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서울과 같은 구도시에서 이런 모든 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많아요. 판교가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 지금 그 정도인데. 근데 뭔가 새로 조성하는 도시에서는 그럼요. 실제 이거를 처음부터 인베디드죠. 심어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의 AI 산업,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런 거에 대한 요소로 세종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증시, 금융 투자에서도 유심히 한번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플랫폼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미래 산업은 플랫폼을 안 갖고는 뭐 부동산이든 뭐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결국은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꼴이 됐어요. 지금 이꼴이 됐지만은 지금 향후 만약에 그 리스크가 조금 빠져나간다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요 말씀을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경쟁력이 강한 업종을 저가 매수를 계속해라. 가장 첫 번째가 제가 관세 회피 수혜주인데 이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조선 방산을 포함한다는 거죠.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만약에 관세 회피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는 우리가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화장품, 엔터, 게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가 민주당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사실 이번 정부가 도외시했던 IT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헬스케어 쪽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의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동차 보고 맨날 이제 뭐 이것만 봤었는데 이제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 위기 국면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씩 불확실성 리스크들이 제거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유심히 잘 보시면 이 속에서도 또 많은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는 본인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 거니요. 보시고 그냥 조언으로만 이렇게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